오늘은 돈 안 써도 잘 돼주는 여자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자들 중에는 눈이 너무 높고 까탈스러워서 남자가 시간이나 노력, 돈을 많이 투자해야만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쉬운 여자들이 있어요. 많은 남자들은 적은 노력으로 쉽게 잘 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돈이나 정성, 시간을 적게 들이고도 여자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상당수의 남자들은 잘 주는 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여자에게 비싼 선물이나 음식을 사주며 시간 낭비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쉽게 주는 여자들의 특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외로운 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쉬운 곳이면 쉽게 넘어오는 여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은 쉽게 잘 대주는 여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들은 하룻밤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정말 호감을 느끼는 남자일지라도 직접적으로 속마음을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그 순간 시그널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여자는 그에 대한 호감도가 급감하게 되어서 그 이후에는 남자가 노력을 해도 쉽게 주지 않아요.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꽃 튀는 순간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때의 감정과 느낌을 되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호감 표현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과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돈 안 써도 잘 돼주는 여자들의 특징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신이 덜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나이 어리고 얼굴이 매력적이고 예쁜 여자는 남자를 만날 때 눈이 높아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습니다. 능력이나 돈, 외모, 성격, 사회성 등등. 하지만 자신이 덜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괜히 욕심을 부렸다가 연애나 결혼을 못할까봐 비교적 조건이 낮은 남자들의 대시를 잘 받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얼굴 자본주의 때문인데요. 자기 얼굴이 매력적인 여자는 더 건강하고, 매력적인 남자를 조금 덜 매력적인 사람은 조금 덜 건강하고 매력적인 남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글래고스 대학의 요한나 교수에 따르면 매력적인 여자는 마음 놓고 원하는 남자를 선택하지만 조금 덜 매력적인 여자는 무의식 중에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고 해요. 괜히 너무 좋은 조건의 남자를 찾다가 아예 짝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봐 무의식 중에 비교적 조건이 낮은 남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세인트 앤드류 대학 심리학과의 AC 리틀 교수의 실험을 통해서도 이성의 외모에 대한 선호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성에 대한 선호는 객관적인 외모나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자신에 대한 인식에 따라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제 선호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선호가 전략적으로 바뀌는 거죠. 즉, 자신이 덜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괜히 욕심을 부렸다가 연애나 결혼을 못할까봐 비교적 조건이 낮은 남자들의 대시를 잘 받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잘 타고 애정 결핍이 있는 유부녀.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섹스를 쓰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애정 결핍을 다른 남자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외로움을 잘 탄다는 거예요. 솔직히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 사람들은 외로움을 탈 시간이 없어요. 지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여자들은 대부분 삶 자체가 여유롭고 하는 일이 별로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이런 여자들은 자신이 외로울 때마다 남자들이 항상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장 관리를 합니다.
주변에 기본적으로 두세 명은 깔려 있고 고정적으로 한 남자를 만나지도 않아요. 한 남자와 썸을 타다가 잘 안 되면 또 다른 남자와 썸을 타야 하기 때문에 주변엔 항상 남자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헤어질 때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외로워할 타이밍 없이 다른 사람과 계속 연애가 이어져야 하니까 말이죠. 세 번째 고생에서 주제를 아는 여자 살아가면서 고생도 좀 하고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자기 주제를 아는 여자는 남자에게 피곤하게 굴지 않습니다. 남자에 대한 기준을 적당한 선에서 생각하는 거죠. 즉, 남자가 내가 보기에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생기면 되고 모아둔 돈은 별로 없어도 자기 앞가림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여자들은 자신은 형편없으면서도 되지도 않는 높은 기준들을 내세워 남자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외모도 평범하고 나이도 있는데 자기는 모아둔 돈 거의 없으면서도 남자는 외모 준수하고 억대 연봉을 받기 원하면 어렵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 남자가 자신이 생각한 기준에 조금이라도 안 맞거나 반응이 시원찮으면 정색하고 까탈스럽게 굽니다. 남자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외모인데도 자신이 엄청 예쁜 줄 착각하고 남자들이 엄청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도도하게 구는 거죠. 그러다 간혹 남자가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데 너무 예쁜 척하니까 좀 그러네요. 라고 대놓고 말하면 정색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생해서 철이 나고 주제를 아는 여자는 남자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고 어느 정도면 만족해요. 그래서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남자들에게 끼부리는 여자. 잘 주는 여자들은 자신의 몸을 이용한 플러팅을 습관적으로 하는데요. 이런 여자들은 내면보다는 외면을 보여주며 주목받기 위해 무척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아주 예쁘진 않더라도 몸매가 좋으면 은근히 몸매가 잘 드러나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도 해요. 그들은 미모가 아주 빼어나기보다는 그 자체로 매력을 잘 어필합니다. 남자들이 설렘만한 포인트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공략하죠. 이런 여자들은 자신의 몸을 정말 잘 활용하는데요. 뜬금없이 별것도 아닌 상황에서 스킨십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남자와 이야기할 때도 저기요 하면서 괜히 남자의 어깨를 치면서 말하거나 아니면 스킨십이 이루어지도록 손을 약간씩 부딪히기도 하고 별것도 웃으면서 남자의 팔을 친다거나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남자와 어깨를 살짝살짝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자신에게 끼를 부리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여자들 중에서도 둔한 여자는 같은 여자라도 옆에 앉은 여자가 여우짓을 하며 끼를 부리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여우들은 티가 나지 않게 남자를 잘 홀리거든요. 이렇게 남자에게 끼 부리는 여자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잦은 스킨십이에요. 가볍게 웃을 때도 남자의 팔을 살짝 스친다거나 등을 톡톡 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여자들의 심리는 스킨십에 물꼬를 트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의 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별것 아닌 가벼운 스킨십으로 시작해서 남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남자가 아무렇지 않아 하고 어깨를 피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호감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한 단계 더 깊은 스킨십으로 나아갑니다. 신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싶으면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고민이 있다면서 괜히 술자리로 불러내는 거죠. 그러다 술을 마시다가 취하면 남자의 손을 만지거나 깍지를 끼기도 하고 남자의 얼굴에 뽀뽀를 할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기도 하고 자신의 손을 남자의 허벅지에 올려놓기도 해요. 그렇다고 꼭 술에 취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스킨십이 몸에 배어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은 스킨십에서 시작해서 점점 농도 짙은 스킨십으로 진행해도 계속 남자가 받아준다면 잠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자가 자꾸 웃을 때마다 일부러 나를 건드린다거나 술만 마셨다 하면 옆에 앉아서 자꾸 팔을 스친다거나 남자의 얼굴에 뽀뽀할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다면 아마도 단둘이 따로 2차를 가자고 보내는 은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술자리가 끝나도 절대 그냥 집으로 가지 않거든요. 술은 잘 안 마시더라도 끝까지 자리에 남아 사람들이 가는 것까지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눈치를 봤다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단둘이서 한 잔 더 하실래요? 라고 말이죠. 아마 이 여자는 그 순간을 위해 지루한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5번째, 금방 사랑에 빠지고 쉽게 헤어지는 여자. 주변에 보면 매번 상대에게 첫눈에 반해 순식간에 큰 호감을 느껴서 사귀지만 얼마 못 가고 헤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흔히 금사빠라고 부르는데요. 미네소타 대학의 일레인 윌스터 교수에 의하면 이런 금사빠들에게는 자신감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저평가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 뛰어난 사람으로 우러러 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성의 단점보다는 장점에만 집중하게 되니 금세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즉, 나와 비슷한 수준의 상대라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을 저평가하게 되면 그 사람을 실제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 타인에게 자주 거절을 당한 사람, 또 자기 비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쉽게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내가 유독 금사빠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면 평소 자신을 너무나 않게 평가하고 있을지 몰라요. 주위에서 지적을 자주 받는다던가 늘 남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혹은 어릴 적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쉽게 사랑에 빠지지만 쉽게 이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상대의 전체적인 특성을 천천히 살펴보지 못하고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매력에 과도하게 빠진 채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열정은 생각만큼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게 되면 이상화된 모습이 순식간에 깨지게 돼요. 못난 모습이 두드러져 보이는 거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의 단점들이 아주 극대화되어 드러납니다. 이때부터 상대에게 품었던 호감은 급속도로 사라지게 돼요. 이런 상대의 단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친밀감인데 금사빠들은 그 친밀감이 부족한 상태니까요. 금사빠 중에 금사식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랍니다. 지금까지 돈 안 써도 잘 돼주는 여자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돈 안 써도 잘 돼주는 여자들의 특징 5가지. 첫 번째, 자신이 덜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2번째, 외로움을 잘 타고 애정 결핍이 있는 유부녀. 3번째, 고생해서 주제를 아는 여자. 4번째, 남자들에게 끼부리는 여자. 5번째, 금방 사랑에 빠지고 쉽게 헤어지는 여자.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후쿠오카에서 와인바를 경영하는 하기야마 50 가명 씨는 이혼을 경험한 독신남으로 현재는 19세 연하인 여자친구 료코 씨와 동거 중이다. 손님과 주인으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하기야마 씨가 료코 씨의 고민을 상담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카운터에 앉아서 동료들과의 갈등에 대해 고민을 토로하는 료코 씨의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 있던 하기야마 씨는 힘들 때는 언제든지 전화하라며 전화번호를 건넸고 이후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처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1시간이나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 같은 세대 남성들에게는 느낄 수 없는 포용력과 배려심에 매료된 것 같아요. 2년째 같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경청해주고 투정을 다 받아주어서 마음이 든든해요.
료코 씨는 하기야마 씨와 같은 중년 남성의 매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도쿄의 IT 기업에 근무하는 메구미 22씨는 45세의 직장 상사 고바야시 가명 씨와 사내 연애 중이다. 지난해 가을 업무상의 실수로 인해 위기에 몰린 메구미 씨를 고바야시 씨가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제가 거래처에 보내는 메일을 서로 바꿔 보내는 바람에 큰 곤경에 처했을 때 저를 대신해 일을 수습해 주었어요. 신입사원인 저는 실수를 깨닫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가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서 사과하고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에게 미안해서 한밤중에 문자로 죄송하다고 했더니 택시를 타고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걱정했다며 자상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지금도 직장에서 부하들의 실수를 일일이 팔로우해주는 그를 보면 못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해요. 40대 남성과 20대 여성 맞선 파티도 생겨나. 하기야마 씨와 고바야시 씨 같은 중후한 중년 남성을 가리키는 우레단이 현재 일본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우레단이란 라는 중년 남성을 위한 패션지가 2012년에 만들어낸 신조어. 잡지에 따르면 우레단은 단지 나이가 든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풍파에 단련되고 여러 경험을 쌓으면서 인생의 쓰라림을 딛고 활동을 계속하는 성숙한 남성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말이다. 이 우레단 붐과 함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바이조오 나이가 100 이상 차이 나는 남자 가레센 아저씨 전문 등의 유행어까지 만들어졌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중년 남성의 인기가 올라가자 인터넷에서는 우레단 전문 연애 사이트가 생겨났으며 결혼정보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위한 맞선 파티를 열어주고 있다. 40대 전후의 남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각종 인터넷 소설과 만화가 잇따르고 있으며 우레단을 소재로 한 드라마까지 등장했다. 51세 남성이 23세 여성과 교제하면서 동갑내기 장인에게 결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내용의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게 해줘. 는 올해 1월부터 후지 TV를 통해 방송 중인 인기 드라마다. 젊은 여성들이 중년 남성에게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인 캠퍼스 매거진은 여대생들이 뽑은 우레단의 매력 5가지를 선정했는데 마음껏 어리광을 부려도 다 받아주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안을 느낀다. 자신을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아도 되고 사소한 잘못쯤은 눈 감아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만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데이트를 할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마마보이가 거의 없다. 경험이 풍부한 인생 선배이기 때문에 의지가 된다 등등이 젊은 남성에게는 부족한 중년 남성만의 매력으로 어필된다고 분석했다. 라이프스타일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트렌드 속엔 이 2014년 12월 20대 여자 회사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40대 이상 남성의 매력 리포트에서 40세 이상의 남성을 보고 끌린 적이 있다고 대답한 여성은 38%였다. 상대는 같은 직장의 상사나 선배라는 대답이 49%로 가장 높았다.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어른다운 여유로움이 있다. 경험이 풍부하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섹시하다. 스마트하다. 남성답다 등이 열거됐다. 한편 40대 이상의 남성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힘써야 할 점은 청결, 품위, 남성다움, 세련미 등을 꼽았다. 스타일리스트인 요시가와 고타로 씨는 평범한 중년 남성들이 매력적인 우레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패션 팁으로 나이에 걸맞은 복장을 강조한다. 패션에서도 나이에 맞게 포용력이 있는 성숙한 어른을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젊어 보이는 패션이나 반대로 나이 들어 보이는 패션은 피해야 한다. 베스트 아이템으로는 재킷에 코튼 기지의 캐주얼한 바지를 매치하고 신발은 운동화보다 캐주얼화를 추천한다. 적당히 활동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포인트다. 유의해야 할 점은 사이즈다.
40대가 되면서 복부가 나오고 살이 붓기 때문에 넉넉한 사이즈를 선호하는데 이런 복장은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한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처럼 몸에 너무 꽉 끼는 복장은 중년 체형에 어울리지 않는다. 옷을 살 때는 여러 사이즈를 입어보면서 자기 체형에 피트한 복장을 골라야 한다. 연애 컨설턴트인 사쿠라이 유이 씨는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청결이라고 강조한다.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몸가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염 자국이나 코털 등은 자칫 불결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피부 손질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기름져 보일 때는 남성용 데오도란트 시트를 사용하고 건조해 보일 때는 피부 보습을 해주어야 한다. 채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 땀샘 기능을 높이고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치주 질환이나 내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의 작은 노력을 거듭하는 것이 젊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과 연결된다. 심리 상담가인 구로이와 히로유키 씨는 우레단 붐에 대해 여성들이 연상을 선호하는 경향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전엔 연상의 범위가 많아야 510세이던 것이 현재는 40대가 넘어서도 에너제틱하고 외모적으로도 매력적인 남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상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포용력이 있고 호감이 가는 외모에 심리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남성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인기가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한다. 한국의 꽃중년 2015년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점하는 세대는 40대 17.2%와 50대 16.2%라고 한다. 중년층이 파워 소비층으로 떠오르자 마케팅 업계에서는 중년의 소비를 유혹하기 위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특히 그동안 소비시장에서 외면받아 오던 중년 남성들을 위한 각종 신조어가 대거 등장했다. 골드 파파족 GOLDPAPA라는 말도 있다. 경제적인 여유를 즐기며 젊은 사람 못지않은 패션 감각을 지닌 중년 남성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권위적인 이미지, 일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을 거부하고 패션과 미용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자동차, 스포츠 등 자신의 기호, 취미,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고 이를 즐기는데 열심이다. 그루밍족 그루밍이란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을 말한다. 이들은 자신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피부와 두발, 치아 관리는 물론 성형수술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노무 종로의 묘은 노모 엉컬이라는 의미로 아저씨라고 불리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4050대 중년 남성을 지칭한다. 외적인 젊음뿐 아니라 내적인 젊음에도 관심이 많아 자유로운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며 젊은 세대와 거리낌 없이 소통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안티에이징 피부 관리는 기본 외모 투자 아끼지 않아. 하하족 HAHA은 해피에이징 헬시앤드 어트랙티브를 뜻하며 자기 개발을 통해 즐겁게 사는 중년을 뜻한다. 이들은 문화생활과 건강관리에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등 자신들을 위해 소비하는 특징을 가졌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형기 52가명 씨는 대표적인 꽃중년이다. 매일 퍼스널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아 운동을 하고 주 1회는 피부 관리를 받고 있다.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매년 한 번씩 써마지라는 피부 리프팅 시술을 받고 있으며 점과 잡티를 빼는 레이저 시술과 눈 밑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도 받았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는 비비크림을 꼼꼼히 바르고 집을 나선다. 복장은 딱딱한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넥타이 대신 스카프를 매고 구두는 검은색보다는 브라운색이나 감색 등 색깔이 있는 것을 선호한다. 외모를 위해서 평균 월 100만 원 정도는 지출하는 것 같다.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덕분에 사람들로부터 젊어 보인다. 동안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은근히 자랑스럽다. 꽃중년이란 결국 외모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닐까?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김성철 47씨. 취미는 술, 휴일에는 인어공주 대기업으로 다리를 포개고 누워서 꼼짝 안 하고 TV만 보는 자세가 전부였던 그는 최근 꼰중년으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 중이다. 얼마 전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아들 동준 8군 때문이다. 결혼이 늦어져서 또래에 비해 아이들이 아직 어린 편입니다. 아들 유치원에 참관 수업을 갔을 때 아이 친구들이 아빠가 늙었다고 놀린다는 말을 듣고 안 되겠다 싶었죠. 김 씨는 술자리를 줄이고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운동을 한다. 탈모 방지를 위해 값비싼 샴푸와 토너를 구입했고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에 들러 염색과 두피 마사지를 받는다. 피부 관리를 위해서 남성 화장품도 구입했으며 동준군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맞춰 보톡스 시술까지 받았다. 아이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제 모습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강이나 외모에 대해서 게을리했는데 앞으로는 외모뿐 아니라 내면을 위한 삶에도 충실하고 싶습니다. 중년은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에 낀 세대로 젊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늙지도 않은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제2의 사춘기 혹은 사축이라고도 불리며 청소년기와 더불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갈등이 많은 시기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융은 중년을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는 인생의 정오라고 정의하고 사람은 중년기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내면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중년의 위기에 주목했다. 그러나 그는 중년의 위기를 일종의 자기 치유의 과정으로 보고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강한 변화라는 점을 역설했다.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온 중년 남성들은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사회가 만들어낸 꽃중년이란 트렌드를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면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일부터 시작해본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